주요 평가 항목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평가 항목은 보통 물론 회사마다 전부 틀립니다만은 4가지, 5가지 정도의 이 평가 항목을 많이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문제의식 및 판단력입니다. 또 한 가지 적극성이 있느냐, 표현력이 있느냐, 또 능동적인 경청 및 태도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근데 보통은 이런 정도 문제의식 및 판단력, 설득력, 적극성, 표현력, 능동적인 경청 태도 이런 것이 평가 항목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들어가신다면 분명히 토론할 때 오늘 평가 항목이 뭐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토론을 임한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평가 항목의 종류는 회사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토론 면접이라든가 모든 면접은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올 수 있는 자연 학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전부 얘기할 때 채용과 관계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 모범 답안이 있을 뿐이다라고 수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 적용은 물론 똑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넣을 것이냐, 능동적인 경청 태도로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게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래서 이 평가 항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가 항목의 문제의식 및 판단력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뜬구름 잡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이것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적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의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토의 주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식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토의 주제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토론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의 흐름을 절대 끊는 그런 토론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의식 및 판단력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회사 이익과 관련된 토론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 면접을 임하기 전에는 반대를 했더라도 그 회사의 이익과 관계가 되었을 때는 그 현장에 가서 근거 없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주위의 면접관들한테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로서 봐서는 그 회사의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토론 면접에 가서 무조건 저는 4대강 사업이 반대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먹거리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문제의식 및 판단력은 토론 면접을 시작할 때 주제를 먼저 꼭 써놓고 맨 상단에 써놓고 그래서 이 주제와 관계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이런 주제를 갖다가 줘놓고 본인이 메모를 안 해놓고 있으면 잘못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토론에 본인이 이끌려 가다 보면 이 토론 주제를 잊어먹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토론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설득력입니다. 부분적으로 반론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더해주면 좋은데 아주 그 본인의 어떤 아집으로 막 그냥 주입식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면서 더하면서 설득을 하면 좋은데 이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 근거 자료 위주로 설명하면 아주 인상적이라는 거죠. 그냥 그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찬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근거 통계를 위주로 해서 얘기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성입니다. 이 적극성은 적극적이되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발언이 아무리 정답이라고 해도 과도하게 우기면 안 됩니다. 토론엔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면접관들은 토론의 정답을 유도하는 것보다 어떤 그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려, 설득, 어떤 이런 리더십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답을 갖다가 굳이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적극성에서 어떤 면접관들은 이 토론의 어떤 그 발언 횟수를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번 말을 했다. 이것도 가지고도 적극성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회에 봤을 때 자기의 어떤 발언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에 따른 배짱도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제 경험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성형수술 찬반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50분 동안에 제대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이제 본인의 어떤 1분씩, 나는 왜 이걸 찬성했느냐, 거기에 대한 마무리 발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45분간을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팀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옆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래요. 저는 그때 주제가 성형수술 찬반에 대한 토의였는데, 성형수술 찬성합니다. 저 앞에 있는 인사부장님, 배 좀 보십시오. 저 배를 수술하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즉, 제 배를 갖고 자기의 어떤 찬성의 논리적으로 내 인사부장의 배를 갖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동료다 보니까 까르 웃었습니다. 저녁에 사정회의할 때 인사부장의 배를 가지고 응용해서 얘기할 정도라면 저런 배짱이 있다면 회사에 와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뽑자. 그래서 그 40분 동안 말 못한 사람을 그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에 그래서 인사부장 배를 갖고 놀았다는 그 이유로 채용된 사례가 좋은 결과를 낳아서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른 배짱이 또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발언 기회를 잘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면접에 들어갈 때 토론 면접에 들어갈 때 시계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는 우리가 보통 회의실에 들어가면 회의실에서 보통 하는데 사면 중에 한쪽에만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본인이 앉아있는 반대편 쪽에 앉아있는 부분에 벽에 시계가 있다라면 그 시계를 보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등 뒤에 시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시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토론하면서 핸드폰에 있는 시계를 보려고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면접 갈 때는 꼭 시계를 가지고 가셔서 그래서 앞에다가 시계를 놓고 그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분 흘렀구나. 내가 지금 발언을 내가 이때쯤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걸 가지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놓고 발언기를 조절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토론 면접에서는 한마디도 발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발언기를 놓치고 그 다음에 순발력이 부족하고 어떤 시사성 어떤 그 상식이 부족할 때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 토론 면접에서 발언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점수와 0빵점으로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때도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같이 토의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표현력입니다. 이 표현력에는 이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8명 정도가 만약에 7, 8명 정도가 토론한다면 사실은 많은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 왜 나는 이 결론이다. 그리고 나는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해 주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이 토론하다 보면 이 용어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 나라,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주위에 있는 면접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는 외국에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죠.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용어도 평소에 아주 좀 더 순화된 그다음에 용어 정리를 해서 연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흥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대방이 어떻게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흥분을 해서 본인의 음톤이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얼굴색이 변한다거나 그래서 본인의 감정적인 표현을 막 한다거나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금지돼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음성의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것도 아무리 흥분했더라도 속에서는 불이 나겠죠. 그리고 기분 나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본인의 톤을 높여서 톤을 높인다거나 얼굴색이 변하거나 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어떤 그 기분을 상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표현은 절대적으로 금지해라. 또 한 가지는 보안 설명 및 질문 요청 시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질문하는 이것도 예의와 습관, 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의입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죄송한데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한다는 거 같은 경쟁자고 같이 토론자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는 반론하겠습니다. 뭐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반격해 보십시오. 이런 단어 쓰지 마십시오.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만은 찬반 토이지만 반론해봐라. 반격하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런 말은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신공격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례하게 끼어들어요. 저쪽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잠깐만요 하고 자기가 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혼자 얘기합니다. 뭐 저쪽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든 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얘기만 그냥 막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토론의 본질을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다음에 같은 토론자이면서 저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찬성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지원자들을 이렇게 막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좀 해서 상대 토론자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로다가 면접관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쓴다거나 상대방을 공경에 배려하지 않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그다음에 흥분한다거나 하면 이 세 가지만큼은 바로 감점 대상입니다. 정말 이거는 이런 상황이 됐다. 거의 나중에 사정회의를 보면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면접관 5-6명 중에 거의 90%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여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능동적인 경청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 면접을 들어갈 때는요. 꼭 본인이 오늘 토론 면접이다 하면 그냥 이 시계하고 메모할 거는 꼭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늘 토론 면접을 한다. 그러면 종이를 꺼내놓고 시계를 꺼내놓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능동적인 경청 태도는 메모하면서 본인의 주장 및 설득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토론 면접 볼펜, 종이 이런 거 준비해서 입장하는 거는 지원자의 도리다. 또한 이것은 어떤 상대방이 얘기할 때 메모하면서 내가 반론할 것을 갖다가 준비하는 거. 근데 이 주위에 있는 면접관이 봤을 때는 적극성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메모한다는 그 자체는 능동적인 경쟁 태도에 들어갑니다만 어떤 면접관은 적극성으로다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토론 면접에 갈 때는 메모하는 거, 시계 꼭 가져가라고 메모할 종이, 볼펜 꼭 가져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에 적절히 동조를 하세요. 만약에 나는 찬성이고 상대방이 반대였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조를 할 거는 동조를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전부 나는 내가 얘기하는 찬성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는 부분도 인정할 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귀하의 그러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한다. 거기에 대해서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찬성합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상대방도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이러한 습관, 살아가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토론을 하면서 이 토론자끼리의 서로 시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주위에 있는 면접관을 쳐다봐요. 면접관하고 눈이 마주치면
면접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하지 않고 면접관 눈치만 보는 태도로다가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사실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되는 어떤 중요한 시간에 자꾸 면접관의 눈을 마주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 본인의 습관이 참 무서운 게 어떠한 본인이 평소에 수업 중에서도 이렇게 볼펜 돌리기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상대방이 얘기할 때 볼펜을 돌리면서 볼펜을 떫어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면접관들은 그 사람의 하나하나 행동거리를 전부 체크하는데 이걸 본인이 볼펜을 돌리는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볼펜을 똑딱똑딱 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상대방의 이 신경을 건드리는. 근데 이것은 상대방의 정말 이 주위에 이 면접관들이 보고자 하는 거는 배려인데 배려. 근데 이 배려에서 상대방한테 신경을 건드리면 볼펜을 똑딱 거린다고 정말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메모를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면접관이 잠깐만요 해놓고 거기 누구누구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갑자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메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는 면접관이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태도가 좀 불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할 때는 몇 번 지원자분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저 친구가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반론해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제대로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반론은 어떻게든지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지원자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론해봐라. 이랬을 때는 본인이 메모를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면접관은 뭐예요? 쟤 제대로 안 듣고 있었네? 오직 지가 찬성한다. 이 찬성에 대해서만 어떻게든지 얘기할 걸 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듣지 않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중간에 갑자기 질문에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어떤 메모하면서 체크하는, 그리고 고민하는, 연구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